역함수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실은 오늘은 역함수라기보다 이제 유리함수 위주의 수업이 될 건데 역함수 두 가지만 얘기하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하나는 (13번에) 있는 문제고요. 일단 요렇게 뭐야 이거 뭐야 지멋대로 펜 이게 왜 형광펜이 되었지? 네, 여기까지를 보면 x 세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애죠. 요렇게 하면 y는 x 3승 원점에서 요렇게 원점 대칭으로 올라가는 다항함수고, 그걸 플러스 1 해서 이제 한 칸 위로 올린 거니까 여기 1 딱 찍고 요렇게 생긴 녀석을 fx라고 할 수 있어요. 의 역함수를 gx라 할 때라고 했는데, 이게 역함수를 구하기라는 방법이 있지만 x와 y의 자리를 바꾼 후yn으로 정리한다 뭐 이런 건데, 그 역함수를 언제나 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이런 거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지금 y 이퀄 x 세제곱 플러스 1인데 x와 y의 자리를 바꾸는 것까지는 뭐 어떻게 해보겠으나, 이걸 y는으로 어떻게 정리하나. 넘겨서 x 마이너스 1은 y 세제곱이고요. 이게 y는이 되려면 수학 1에 가서나 배우는 세제곱근 루트, 이걸 써야 돼요. 예. 뭐 쓴다는 건 쓸 수 있겠지만 의미도 없죠. 뭐 사용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수식으로 구하기라는 gx가 의미가 없을 때, 그때 사용하는 이제 용법, 이런 거예요. 이런 문제예요. 자, 캐피탈 fx라는 애가 새로 등장합니다. 캐피탈 fx 뭔지 몰라요. 그냥 새로 등장한 애예요. 그 아이가 저 fx의 역함수인 gx, 그러니까 이대로 쓰자면 f 인버스 x 이렇게 써도 돼요. 사실은 f의 역함수를 gx라 하자 했으니까 원식대로 쓰면 f 인버스 x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된 애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의 개수, x축과의 교점의 개수, 요거를 이제 다른 말로 바꾸면 fx와 이퀄 제로를 이렇게 연립한 거죠. 이 제로가 x축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근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 방정식 풀으라는 얘기냐 하고, 여기다가 캐피탈 fx에 해당하는 값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뭐 또 한 번의 문제가 생겨요.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녀석을 진짜로 저렇게 쓰려고 그러면 세제곱근 루트 x-1 이렇게 써야 된단 말이야. 네. 애초에 방정식으로의 가치가 없는 애죠. 얘를 풀 줄 모르니까. 혹시라도 풀 줄 안다 그러면 이거 두 개 넘겨가지고 양변 세제곱하는 건데, 그것도 할 짓 아니고요. 아, 장원이 또 졸립다. 눈에 실핏줄 올라오고 있는데. 네. 그리하여 결론 f 인버스 x 이퀄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바꾼 다음에 이걸 또 두 개의 그래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y는 f 인버스 x와 y는 2x 마이너스 1의 교점으로 다시 만들어 세겠다, 이런 식이요. 등호의 양변을 얘 따로 그래프, 얘 따로 그래프 이렇게 해서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일단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 가지는 내가 f 인버스를 직접 그리는 거지. 직접. 부정확한 방법이지만 직접 그리면 요 녀석이 이렇게 있잖아요. 요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y 이퀄 x를 갖다 대고, 이렇게 y 이퀄 x를 갖다 댄 다음에 정말로 얘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이 된 그래프를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내가 뭐 해보라고 하면 대충들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요렇게 가서
이렇게 됐다가 요거에 대한 대칭이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이런 그림, 이 초록색 그림, 이 녀석이 바로 F 인버스 X이다 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y 이퀄 EX-1, EX-1, 예, 기울기가 2이고 y절편이 -1인.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말이에요. 이 함수의 요점이 뭔가 한번 보세요. 요점. 일단 이 점. 이 점은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이지. x 세제곱 플러스 1은 0이에요. 그럼 모르긴 몰라도 저거 인수분해 할 수 있을 테고, 그 인수분해에서 0 되는 x값 딱 하나 나오죠. 뭐야? -1이요. 이 -1이 1로 대칭돼서 왔기 때문에 요 녀석도 -1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직선을 그릴 때 제일 중요시하는 게 기울기랑 y절편인데 얘의 y절편이 -1이니까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기울기만 적당히 잘 정해주면 얘와의 교점의 개수가 나올 텐데 이미 여기가 한 번의 교점이죠. 그리고 x절편을 보시면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x에다 2분의 1을 넣어야 y좌표가 0이 되니까 여기가 1인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2분의 1이라는 건 여기를 뜻하죠. 네, 그러니까 기울기 2짜리 직선은 여기를 지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직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하고 확실히 안 만나는 게 보이죠? 네, 확실히 안 만나는 게 보이니까 교점은 여기 1개에서 나온다. 그래서 정답이 1개예요. 근데 여기서 깨달을 점이 하나 있어. 지금은 얘의 y는 x에 대한 대칭 그림을 그리기가 그닥 어렵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했다면 이게 아주 절묘하게 애매해서 기울기가 막 이렇게 되고 이게 스치게 되는지 여기를 뚫고 지나가는지에 따라 교점이 2개가 되기도 하고 3개가 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헷갈림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배울 점이 하나 있다는 거지. 뭐냐면 지금 완벽하게 일치하는 두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초록색 그래프와 이 초록색 직선을 보세요. 예, 요 두 관계가 내가 여기다가 -1을 지나는 기울기 2분의 1짜리 직선을 이러면 안 되는데. 뭐 그림이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요. 2분의 1짜리 직선을 이렇게 그어주면 예린아 벌써 자? 여기 이 빨간색 그래프와 빨간색 직선, 빨간색 그래프와 빨간색 직선의 관계와 초록색 곡선과 초록색 직선의 관계를 보세요. 예, 이 둘이 정확하게 y는 x 대칭 관계지. 그러니까 애초에 조사를 할 때 구할 수도 없고 그리기도 힘든 인버스 x와 이 녀석을 서로 대놓고 만나네 안 만나네를 조사하는 것보다 원래부터 함수를 가지고 있는 x 3승 플러스 1, 이 녀석이 y는 x 세제곱 플러스 1이잖아요. 바로 요 녀석의 역함수죠. 그러니까 이 녀석의 역함수 fx를 이렇게 갖다 놨다면 이제 이 자리에는 뭘 갖다 놓으면 되냐면 이 직선의 역함수를 갖다 놓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빨간색 직선과 여기 있는 초록색 직선 역시 보시다시피 y는 x 대칭 관계입니다. 대칭 관계니까 이런 앞으로 이제 이 역함수의 그래프 관련 문제를 풀 때 이런 상황이 올 거예요. 올 수도 있을 거예요. 역함수의 그래프와 어떤 직선의 교점 상태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 내가 이 역함수를 구하거나 그리지 못할 상황이 오면 얘를 fx로 바꾸세요. fx로 바꾸는 대신 여기다 뭘 쓰면 되냐면 이쪽 직선 있지. 이 직선은 우리가 역함수를 구하기를 할 때 제일 편한 애 중에 하나예요. x와 y의
자리를 바꾼 후 y는으로 정리한다. 그러니까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여기다 갖다 놓으면 돼요. 2분의 1 x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요. 그게 이 빨간색 직선이에요. 2분의 1 x 더하기 2분의 1. 네. fx와 2분의 1 x 더하기 2분의 1의 교점의 개수가 이 f 인버스와 이 y는 2x-1의 교점과 일치한다. 일치한다. 모양이 일치한다. 제 얘기 알아들어요? 더 간단하게 정리해 줄게요. 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 녀석이 지금 내가 x과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려고 f 인버스 x와 2x-1의 교점을 구하려고 한다면 교점을 구하는 게 아니죠. 교점의 개수를 구하려고 한다면 너희는 이거 전체 인버스 fx 이렇게 해서 인버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인버스 그래서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1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된다. 라는 점을 배워야 한다. 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어렵게 등장하는 문제들이 있어서 미리 한번 약을 쳐놨어요. 나중에 또 나오면 그때 얘기하죠. 이거는 우리 앞에 합성함수의 두 개의 핵심 주제라고 배웠던 그 문제예요. f 두 개짜리 함수 합성이 항등함수가 된다. f 세 개짜리 합성이 항등함수가 된다. 이제 그걸 활용한 문제입니다. 거기다 이제 역함수까지 집어넣은 거죠. 보세요. 자, x에서 x로의 함수 f예요. 그러면 1, 2, 3, 4, 1, 2, 3, 4 x에서 x로 f라는 함수를 지금부터 만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으라고 여기 설명을 해놨어요. 이렇게 만들어라. fx는 x의 정의역이 1과 2면 그것을 제곱한 것에 대응해라. 대응시켜라. 그러니까 지훈아 1은 어디로 가겠어? 2는 어디로 가겠어? 요렇게.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리고 3과 4는 3 더하기 A, 4 더하기 A로 가서 대응을 해라 라고 했어요. 3 더하기 A, 4 더하기 A에 가서 자기 자신에다가 A라는 숫자를 더한 것에 가서 대응을 해라 라고 했어요. 근데 A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우리는 함부로 대응을 할 수가 없죠. 없는데 여기 핵심이 뭐냐면 F의 역함수 G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린아, 역함수는 언제에만 존재할 수 있어요? 역함수의 존재 조건? 예린아, 역함수의 존재 조건 뭘까? 개념서에 있어요. 사실 내가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서연이가 대답해봐. 1대1 대응. 예린아 뭐라고? 1대1 대응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입 밖으로 소리 한번 내세요. 이렇게 1대1 대응이어야 한다고. 1대1 대응은 하나당 하나로 가는데 정의역 빈 거 없고 공역 빈 거 없고. 그러니까 뻔하게도 이게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어야 하고 1대1 대응은 3, 4가 2, 3 중에 하나로 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당연하게 3을 2로 보내고 4를 3으로 보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숫자에다가 동일한 어떤 상수를 더해서 대응값을 만드는데 그 대응값의 A가 -1이면 되니까요.
마이너스 1. 남은 게 3, 4와 2, 3밖에 없으니 이게 이렇게 교차돼서 대응이 되는 것은 내가 더하기 A 한 방으로 안 되잖아. 응? 모순 나오잖아요. 모순. 3이 3에 가서 대응을 하려면 A가 0이어야 되는데 4가 2에 가서 대응을 하려면 A가 마이너스 2여야 되잖아요. 그럼 안 되니까 A를 마이너스 1로 결정하고 요렇게 하면 1대1 대응, 즉 역함수가 존재하는 녀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최종적으로 구하라는 값 중에서 A 값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제 역함수 G가 존재한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역함수 그 G가 여기다가 첨자 1을 쓰면 GX 자체이고 n 플러스 1승 x는 gx, n 플러스 1승 x는 gn승 x를 g에다가 다시 한번 합성한 걸 뜻한다 라고 한다면 이게 그러니까 g는 g1로 표현하고 g서클 g는 g제곱으로 표현하고 g서클 g는 g세제곱으로 표현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요거에 대한 약속어고요. 아, 그럼 내가 G가 필요하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지. 그래서 지금부터 G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1, 2, 3, 4, 1, 2, 3, 4. 물론 이 그림 그대로에다가 화살표 방향만 바꿔줘도 돼. 예, 근데 우리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내는 게 익숙하니까 이걸 거꾸로 보면서 역함수를 만들어 보려고요. 1은 1로 갔으니 거꾸로 보내면 1은 1로 가죠. 그 다음에 2가 4로 왔으니 4는 2로 가죠. 4는 2로 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2는 어디로 가지? 3은 2로 갔으니까 2는 3으로 3은 4로. 예, 이게 GX예요. 이게 GX. 그러면 여기까지 딱 그려놓고 선생님이 바라는 거는 내가 바라는 점은 이 합성함수 수업을 듣고 그때 이게 항등함수가 되는 거, 이게 항등함수가 되는 거, 4개짜리도 항등함수 되는 거, 이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가 머릿속에. 그 내용이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순환이 나왔다. 2가 3으로 3이 4로 4가 2로에 여기서 3순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자신의 상식으로 요렇게 생긴 애는 G의 세제곱, 즉 3개짜리 합성이 일어났을 때 항등함수가 된다. 즉 소멸한다 라는 것을 알고 있자는 거지. 앞서 영상하고 잘 비교를 해보세요. 1이 1로 가는 것도 당연한 포인트죠. 이거 노는 애는 무조건 자기 자신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1은 1로 계속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2는 3으로 3은 4로 4는 2로는 요 2, 3, 4 가지고 3순환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G 3번을 걸면 2가 2로 3이 3으로 4가 4로 가는 함수가 발생을 해요. 그럼 이런 배경 지식이 있는 가운데 이 출제자의 의도가 파악이 되는 거죠. 출제자의 의도가 이 10승을 했어. 그럼 설마 이걸 10번 걸으란 얘기겠어? 그게 아니고 이게 3순환 항등함수라는 것을 확인한 다음 10승은 3승 해서 버리고 3승 해서 버리고 3승 해서 버리고 따라서 3으로 나눈 나머지 1과 같다라는 거예요. 더하기 G의 1승 2와 같다는 거죠. 그럼 그거보다 하나 많은 11은 G 제곱 2와 같다. 이렇게요. 그래서 결론은 마이너스 1 더하기 G2 값이 얼마냐? 2가 3으로 갔으니까 3이고요. G 제곱 2의 값은 얼마냐? G2가 3이고요. 그 3을 다시 한번 대응시켜보면 4로 갑니다. 이렇게 4로 가죠. 그래서 정답은 6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앞서 합성함수 수업
수업을 이제 못 들은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그때 들었어도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었던 사람들도 예, 지금 요 영상 내용하고 그 앞서 있는 영상 내용하고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출제된 문제니까. 좋아요. 역함수는 이쯤 하죠. 자, 본격적인 오늘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리함수예요, 유리함수. 유리함수인데 교양을 좀 들어갑시다. 이게 자꾸 뭔가 계속 해야 되지? 그러니까 유리함수란 단원에 들어왔어. 내가 지금부터 유리함수 공부를 할 거야. 보다, 예,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있죠. 어떤 새 단원에 들어가면 내가 지금 공부하려는 단원이 수학하면 수학하 아니면 고등수학이면 고등수학 이 전체의 지도, 전체의 맵에서 어느 지역, 어느 위치, 어떤 의미를 차지하는가를 먼저 알고 공부를 시작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카테고리를 좀 줄여서 수학하로만 한정해서 가봅시다. 수학하로 한정을 하면 수학하는 크게 세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세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단원은 이제 논리, 논증이라고 하는 단원인데 그 대표적인 단원명이 바로 집합과 명제입니다. 요렇게가 한 세트죠. 절대부등식까지. 그리고 어찌 보면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울 모든 수학의 그 전제나 조건들을 줄 때 명제의 형태로 주거나 집합의 형태로 뭔가를 제시하기 때문에 일종의 준비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정의역도 집합으로 주잖아요. 공역도 집합으로 주고. 그래서 수학하의 메인 단원은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세 덩어리로 되어 있다고 해서 분량이 다 동일한 건 아니고요. 함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압도적으로 중요한 단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하에서 뭐 배웠어? 그러면 함수만 기억해도 돼요, 사실은. 이 마지막 단원은 이제 확률과 통계죠. 확률과 통계를 3학년 때 이제 인문계 학생들은 선택 과목으로 배우게 되는데 그때 그 분량이 너무 많고 선택 과목으로만 넘겨놓으면 아예 자연계로 넘어가는 애들은 확통을 경험할 일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너무 멍청해진다라는 거지. 예. 그래서 확통의 제일 앞부분에 경우의수라고 하는 기초단원, 기초준비단원의 두 가지 이론, 바로 순열과 조합만이라도 1학년 때 가르쳐 놔야겠다라는 별책부록 같은 곳이에요. 별책부록. 왜 별책부록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3학년 돼가지고 이제 인문계 학생들이 확통 선택 과목 자기 들어가지. 그럼 이거 기억할 것 같으냐? 기억 못 한다니까. 그냥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알아요. 애들 1학년 때 이거 배우고 기억을 잘 할 리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예린아, 지금부터 잘 들어야 된다고. 이거는 딱 교양 수준의 별책부록 같은 단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메인 단원인 함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 함수의 구성이 또 다시 두 개의 블럭으로 되어 있는데 방금 전에 뭐 끝났죠? 역함수 끝났죠? 역함수가 이 첫 번째 블럭의 마지막인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의 정의, 성질, 용어 등등. 1대1 대응이 뭐야? 1대1 함수가 뭐야? 항등함수는 어떤 거야? 이제 이런 식의 용어들을 배우고 성질들을 익히고 정의를 익히는 단원이 있고요. 이제 실용적인 어떤 함수 가지고 장난치는 내용에서 합성 함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역함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한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블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블럭이 뭐냐면 하나가 유리함수고 또 하나가 무리함수예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두 개의 이름 들어간 함수를 배운다는 얘기인데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헷갈리지 마. 지금까지 함수의 기본 개념을 배운 거예요. 기본 개념. fx라고 통일된 녀석의 기본 fx라고 통칭할 수 있는 녀석의 통합적인 성질.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이야. 사람이라는 것의 본질, 사람을 다른 동물과 구분하는 것, 사람의 특성은 뭐 이런 식으로 배운 거라면 지금부터는 이제 뭐 할 거냐면 그 사람 중에는 인종이라는 게 있는데 뭐 앵글로색슨도 있고 이거 아닌데 뭐지? 아시안계도 있고 그렇다 라고 하는 구체적 사례들을 배우겠다는 겁니다. 구체적 사례들. 그럼 너희가 함수라는 이름 붙여서 배우는 종류가 이게 첫 번째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너희는 고교 과정을 통틀어 함수를 총 6종을 배울 겁니다. 1, 2, 3, 4, 5, 6 이렇게 6종을 배울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다항함수입니다. 예전역에 중3 때부터 시작하고 있었죠. 2차 함수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이 차숫자 들어가는 애들 있지. 얘네들이 바로 다항함수예요. 이걸 제일 먼저 접한 거고 함수의 정의를 배우기도 전에 이미 다항함수를 만나고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함수의 정의를 배운 다음에 그 개념이 그대로 녹아들어가 있는 대상 첫 번째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렇게 해서 고1 때 3개의 함수를 배우는 거라고요. 그럼 나머지 3개는? 고2에 가서 수학 1에 가서 배웁니다. 고2 수학 1에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리고 삼각함수 이렇게 하면 고교 과정에 6개 함수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투나 미적분이나 확통에 가면 뭘 하는 거냐? 이 6개의 함수를 들고 수투에서는 다항함수까지만 미분, 미적분에서는 6개의 함수 전부 다 미분, 이렇게 미분적분 배우는 거고, 그리고 이 함수들을 가지고 만든 확률 밀도 함수로 확률이나 통계를 다루는 것을 이제 확통이라고 하죠. 그러니 이렇게 딱 하고 제목 유리함수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유리함수인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방금 전에 선생님이 설명해 준 거의 그 맥락 속에 유리함수 이렇게 떠올라야 된다는 거죠. 함수가 쫙 있고 우리가 6종의 함수를 배울 건데 그 유리함수라는 것은 이제 두 번째에 해당하는 실사례야 라고요. 이 단원의 정확한 명칭은요. 정확한 명칭은 유리식과 유리함수입니다. 네? 단원의 정확한 명칭은 유리식과 유리함수예요. 그리고 다음 단원의 정확한 명칭 당연히 무리식과 무리함수고요. 근데 우리 그 출제조망에서는 거의 무시하다 싶을 정도로, 무시당한다 싶을 정도로 유리식을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리식은 제가 개념 설명할 때도 항상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유리수 기억나요? 유리수? 분수. 예, 분수 형태. 그러니까 유리수와 모든 면에서 동일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리수와 유리수를 더하고 싶어요. 유리수와 유리수를 빼고 싶어요. 유리수와 유리수를 곱하고 싶어요. 유리수에다가 유리수를 나누고 싶어요. 다 할 줄 알잖아요. 그죠? 번분수라고 해서 이렇게 분모분자 쓰는 거 해가지고 심지어는 이렇게 2 곱하기 3분의 1을 2분의 1 빼기 3분의 1로 두 개의 분수로 분리하는 행동 부분분수라고 하죠. 부분분수. 이게 식에도 적용된다. 식에도 적용된다. 이거 중3 때 하는 거예요. 부분분수. 다 까먹었겠지만. 그럼 이제 유리식의 부분분수를 하면서 유리수의 부분분수도 다시 떠올려 보면 되는데 그 양이 많지 않고 중요도도 뛰어나지 않다. 그러니 개념서 보면서 혼자 알아서 공부하자. 라는 내용이고요. 근데 철저하게 내신의 기준은 유리함수,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유리함수의 그래프에 맞춰져 있습니다. 함수의 그래프. 아이고, 한 놈 깨우면 한 놈이 자고. 서연아! 알겠어. 자, 의지와 관계없이 조일 수 있죠. 그죠? 근데 힘을 좀 내봅시다. 우리가 이게 사실은 계속 순환 반복될 일인데 중간고사 끝나면 한 달 반 후에 기말고사에 이건 변치 않는 철칙이야. 한 달 반에 2달이면.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방학과 방학 사이에 기말고사 기간과 중간고사 기간이 있는 것 뿐이에요. 유난히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사이가 짧을 뿐이지. 근데 이게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그냥 그래 중간고사 끝난 다음에 기말고사 오는갑다 하고 서너 번 망치고 나면 바로 수능입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거의.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극도의 긴장감을 가지고 어떤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실제로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요. 지금 고1이라 그런 감각이 잘 없겠지만 잠깐 꿈뻑하면 나 고3이래 이렇게 돼요. 거짓말 같지? 경험해봐. 정신 차립시다. 자, 그래서 말인데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 얘기 이 영상 중에 유리함수의 무교재 개념 수업 영상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이 그래프 그리는 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고 그것이 세상 모든 함수, 그러니까 유리함수 배운 다음에 무리함수 때도 다르지 않음과 이미 다항함수 때도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설명해 두었고요. 이제부터는 그걸 실전에서 어떻게 써먹을 것인가에 초점을 좀 맞춰야죠. 딱 간단하게만 기억합시다. y는 x분의 1 아무 짓도 안 한 거예요.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나는 분수함수예요. 나는 유리함수예요. 라고 말하는 이런 함수를 원형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원형. 우리는 이 원형의 생김새를 먼저 아셔야 돼요. 원형의 생김새.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와 이렇게 생겼죠. 자, 졸음 방지를 위해 한 명씩 눈에 보이는 이 원형의 특징에 대해서 말해보겠어요. 시연아? 이게 빨리 지목되는 게 좋은 거야. 성질이 많으니까. 첫 번째 성질. 응? 뭐다? 안다. 구구절절한 설명하고 용어? 용어 까먹었어요? 그렇죠. 점근선. 점근선 x 이퀄 0와 y 이퀄 0를 갖는다. 점근선 처음 보는 겁니다.
다항함수에는 점근선이란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점근선을 최초로 접하는 아이는 바로 유리함수예요. 별 얘기 아니에요. 점차 근접하는 선이란 뜻이죠. 그래서 영원히 다가가나 닿지 않는 선, 그 선을 점근선이라고 하고요. 예, 원형에서는 X축과 Y축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서 이걸 X 이퀄 0 직선을 Y축이라고 부르고 Y 이퀄 0 직선을 X축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 연서야, 두 번째 특징. 아니, 두 번째라기보다는 뭐 하여튼 또 다른 특징. 그래요. Y 이퀄 X 대칭으로 생겼어요. 이건 이제 뒤에 지목당할 친구에게 힌트를 주는 거죠. 이렇게 45도 직선에 대해서 꼬챙이를 꽂아서 돌려보면 똑같은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Y는 X에 대한 대칭이다 라고 하면, 지훈아, 또 다른 특성? 많아. 남은 게 많다고. 한 가지만 얘기하라고. 원점 대칭이야. 사실은 이게 먼저 나왔어야죠. 네. 맞아요. 여기 있는 이 점을 중심으로 위의 그래프와 아래 그래프를 이렇게 180도 회전을 시켜보면 같은 그래프가 나옵니다. 원점 대칭, 다른 말로 기함수. 네. 다른 말로 기함수 또는 뭐 홀함수, 뭐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그리고 기호로 따지면 f-x가 마이너스 fx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그랬죠. 서희야, 하나만 더 해볼까? 얘 말하는 거야, 얘? 아, 실수배 성질. 그거는 요 다음에 실수배 할 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원형의 성질. 아무 짓도 안 한 거. 아무 짓도 안 한 거에 해당하는 성질? 뭐 없어? 윤성아, 뭐 없어? 더 없어? 장원이는 뭐 없냐? 아, 정의역, 치역 좋아요. 예, 정의역, 치역 좋아요. 어이구야, 씨. 정의역, 공역, 그죠? 정의역, 공역은 x equal not 0인 그리고 y equal not 0인 실수 전체. 그러니까 점근선에 해당하는 자리는 함수값을 가질 수도 없고 정의되지도 않는다 라는 거. 예, 이 0을 아무리 쫓아 올라가도 점이 안 찍혀 있어요. 예, 그리고 이 0을 아무리 따라 들어가도 여기와 만난 애가 없어요.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자면 y equal 마이너스 x 대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꼬챙이를 꽂아서 이렇게 돌리면만 똑같은 게 아니라 이거에다가 꼬챙이를 꽂아 놓고 이렇게 돌려도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y equal 플러스 마이너스 x에 대해 대칭이다. 시간이 없는 거로 빨리빨리 할게요. 야, 안 적어도 돼. 적지 마. 적는데 무슨 시간을 써. 내가 말했잖아. 이거는 개념서를 찾아보면 당연히 나오는 말이고요. 예? 개념서로 충분히 자기가 백지에다가 하나씩 써보면서 정리할 수 있는 말이고, 선생 필기 여러 번 베낄 필요 없어요. 그 필기로 공부 제일 잘하는 건 나라고 몇 번을 얘기하냐. 보면서 같이 생각하고 내가 저걸 선생의 도움 없이, 개념서의 도움 없이 백지에다가 정리해
해보려는 시도,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잘 기억해놨다가 특징을 파악했다가. 자, 유리함수의 그래프 두 번째 버전. 그러면 이제 y는 x분의 1이라는 원형에서 이제 변형을 하는데, 그 변형이 단계가 있다고요.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가 y는 x분의 k, 요거 위에 1이 k라는 어떤 숫자로 변하는 거예요. 저 k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0 빼고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0에서 1 사이의 분수일 수도 있고, 1보다 큰 숫자일 수도 있고 한데, 요거를 이제 크게 분류를 하면 일단 k가 양일 때와 k가 음일 때로 분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린아, 진짜 중요하다니까. 여기서부터는 같이 갈 수 있잖아. 출발선이 같은데.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숫자가 양수다. x 위의 숫자가 양수다. 그러면 점근선으로 갈려져 있는 4개의 사분면 중에 1, 3, 4분면의 그림을 그린다. 1, 3, 4분면의 그림을 그린다. 그리고 k가 음수이면 2, 4, 4분면의 그림이 그려진다. 아주 중요한 분류예요. 여기 있는 실수배, x 위에 있는 실수배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그리고 이제 디테일로 들어가면 점근선은 그대로 유지된 채 얘가 이렇게 안으로 말려 들어올 때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쪽에 말려 들어오면 이것도 같이 말려 들어가죠. 이렇게 대칭이니까. 네. 이렇게 될 때가 있고, 얘가 바깥으로 이렇게 밀려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바깥으로. 그러나 결국에 가선 점근선이 유지가 되는 거죠. 예, 그 디테일의 차이는 뭐냐? 요쪽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k가 1보다 커지는 거다. 이 빨간 선이 1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요쪽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원점을 향해 좁혀 들어올수록 0에서 1 사이의 k 중에 0에 가까워지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도 똑같겠죠? 이쪽도 안으로 말려 들어올수록 요 두 녀석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에 있는 k인 거다. 그리고 요게 딱 마이너스 1일 때니까 밖으로 밀려날수록 k가 마이너스 1보다 뭐야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지는 거다.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지는 거. 요렇게 큰 두 덩어리와 양수다 음수다의 두 덩어리와 그 안에 들어가서의 디테일로 나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너희들한테 깔끔한 설명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지만, 본인이 혼자 정리를 해볼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나만 해도 이렇게 가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그린 다음에 얘가 요렇게 안으로 들어오면 이 두 개는 요렇게 이건 색을 다르게 그린다고 치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면 절대값 k가 0에서 1 사이인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고, 바깥으로 이렇게 밀리는 거는 절대값 k가 1보다 커지는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1, 3, 4분면의 색깔 따로, 2, 4, 4분면의 색깔 따로 하면 걔네가 한 세트임을 알아보기 쉽겠죠. 한 그림에다 다 그리면 된다고. 두더지 잡기 하는 거야. 두더지 잡기. 요놈 졸면 저놈. 내가 잘못했다. 강사가 말이 길면 안 돼. 자, 빨리 다음으로 갈게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의 변화는 바로 평행 이동입니다. 평행 이동. 그래서 y는 x 마이너스 m이 된 꼴 분의 k, 실수배는 그대로 했다고 칠게요. 예, 그리고 더하기 n, 이게 최종꼴인데요. 최종꼴인데 이제 좌표 평면은 일종의 너희들 포토샵 같은 거 써봤는지 모르겠는데 좌표 평면은 백그라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백그라운드. 그냥 바탕면. 그리고 항상 이 유리함수를 그릴 때의 느낌은 어때야 되냐면 이 위에다가 비닐을 하나 이렇게 올린 다음에 그걸 레이어라고 그러죠. 레이어를 한 장 올리고 거기다가 점근선부터 새로 그린다, 이런 느낌이셔야 돼요, 장원아. 알겠어? 여기다 비닐을 한 장 얹고 그 위에다가 내가 이렇게 세로 점근선, 제발, 됐다. 가로 점근선 하고 그 점근선에 그려지는 1, 이거 K가 양수라 치고요. 1, 3, 4분면에 그려지는 유리함수. 핫! 이러면 명령어를 내릴 수가 없네. 할 수 없지만. 아이고, 씨. 자, 보세요. 가로를 똑바로 못 그렸어. 미안한데. 이렇게 종이, 비닐 위에다가 처음에 x분의 k일 때는 이런 그림을 하나 그렸다 라는 느낌이어야 하는 거고, 이제 x 대신에 x자리에 x-m이 그리고 뒤에 더하기 n이, 이거는 사실은 이쪽에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y 대신에 y-n이라고 한 거예요. x 대신에 x-m이 y 대신에 y-n이 들어온 놈은 어떤 식의 의미냐면 얘가 이렇게 옆으로 미끄러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느낌인 거죠. 알겠어요? 물론 mn이 양수일 때, 음수면은 이렇게 가면 되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안 되겠다. 이렇게 그려야겠다. 이렇게 그렸다 라고 하면 요 자리가 m이 되고 요 자리가 n이 되는 겁니다. 요 놈이 원래 y축이었던 애가 이렇게 밀려서 여기까지 온 거고, 요 녀석이 원래 x축이었던 애가 n만큼 밀어 올려서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자, 이 그래프를 얼마나 정확하게 빠르게 잘 그리고 인식하느냐가 유리함수의 그래프의 실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내신의 실력이 되겠죠, 그게. 알겠죠? 그래서 말인데, 요 녀석의 이름을 표준형이라고 불러요. 유리함수의 표준형. 그러니까 표준형의 특징이 뭐냐면, 2차 함수로 얘기해 볼게요. 2차 함수로 얘기하면 이렇게 쓰는 게 표준형이에요. 이렇게 쓰는 게 표준형이에요. 이거 뭘 할 수 있느냐? 이 2차 함수의 대칭축이 m이군. 꼭지점이 n이네. 그러면 이 2차 함수는 요렇게 생겼겠네. a가 양수니까. 이런 식으로 이 a가 가진 역할, m이 가진 역할, n이 가진 역할이 드러나게 방정식을 표현하는 것, 함수를 표현하는 것, 그걸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드러나게 그냥 내림차순으로 쫙 쓰는 것, 쫙 쓰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그러하죠. 이렇게 쓰는 걸 일반형이라고 해요. 자나 출발선이 같아질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그래서 일반형은 이걸 바로 그래프로 그리는 것보다 표준형으로 바꾸어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를 본 다음에 그림을 그리는 게 정확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둘 중에 어느 놈을 더 많이 만나냐 하면 당연히 일반형을 더 많이 만나요. 일반형을 더 많이 만나는데 이걸 표준형으로 바꾸고 그 특징 축이 m이구나, 꼭지점이 n이구나, 아래로 볼록이구나, 위로 볼록이구나, 이런 거를 안 다음에 그림을 그리면 정확하죠. 대신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시간이. 여기서 일로 바꾸는데 걸리는 그 어쩔 수 없는 시간, 그 시간을 줄여보고자 누구나 노력을 합니다. 그 노력에 대한 이제 도구가 바로 공식인 거죠. 그래서 일반형에서 바로 이거 대칭축 알아볼 방법 없어요? 라고 하면 x 이퀄 마이너스 2a분의 b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 녀석, 이 c가 y 절편이에요. 이런 식으로 알아보는 거죠. x에다 0 넣었을 때 요 c 지나요. 이런 식으로. a만 보면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알아요. 요런 노력으로 표준화시키는 시간을 줄이고 여기서 바로 그림을 그리려는 노력을 한단 말이야. 알겠어요? 왜 이렇게 서설이 길었느냐? 유리함수도 궁극적으로 그러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표준형인데요. 니들이 실제로는 어떤 녀석을 더 많이 만나냐 하면 요렇게 생긴 애를 더 많이 만나요. 이렇게 생긴 애. 분모도 1차, 분자도 1차인 유리함수를 훨씬 더 많이 만나요. 이 녀석이 바로 일반형입니다. 일반형. 이 표준형을 통분한 거죠. 그러니까 얘를 x-m으로 통분하면 k 더하기 nx-mn 이렇게 되니까 x-m 분의 nx 더하기 k-mn. 난 지금 문자라서 덩어리 막 계산된 대로 썼지만 실제로 이거 계산되고 나면 니네 눈에 하나의 숫자야. 그러니까 x에 대한 1차식이 분모 분자에 있고 그 다음에 x 앞에 계수, 뒤에 상수, x 앞에 계수, 뒤에 상수 이렇게 나열된 이런 일반형의 꼴을 훨씬 더 많이 만난다는 겁니다. 그럼 방금 전에 내가 2차 함수에서 했던 말의 맥락을 그대로 따라가 보자면 우리는 얘를 표준화시키는 방법이 한 가지 있을 거예요. 표준화시키는 방법. 그러니까 분모하고 똑같은 애로 몫을 묶어낸 다음에 나머지를 갖다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내가 하는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사례를 들어줄게요. 예를 들어서 니네는 y는 2x-1분의 4x 플러스 5 이런 애를 더 자주 만난단 말이야. 어이구. 그러면 이걸 풀어내는, 이걸 잘 그리는 첫 번째 방법은 표준화예요. 표준화라는 건 2x-1 하고 이 분모에 있는, 분자에 있는 x를 활용해서 기어이 요 덩어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4x가 있는 걸 보면 2배한 2x-1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2배한 2x-1. 이 2x-1을 똑같은 애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워버릴 심산인 거예요. 딱 타겟은 어디로만 맞추면 되냐면 4x가 어떻게 하면 다 없어지지? 이거에만 맞추면 돼요. 그런 다음에 상수 쪽을 보면 얘는 이렇게 분배를 하면 마이너스 2인데 얘는 플러스 5니까 뒤에 더하기 7이 있어야만 이 분자의 모습이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러면 이제 목적대로 얘와 얘가 지워지면서 2 더하기 2x-1분의 7이 되는데요.
네, 이것도 사실은 2분의 1로 묶어서 2로 묶어서 이 x-2분의 1 해주면 2 더하기 위로 2분의 7이 올라간 x-2분의 1이 되는데 이게 표준화예요. 이게. 하고 이 분모가 여기로 올라갔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했었던 x-m 분의 k 더하기 n 꼴로 만든 거죠. m이 2분의 1, k가 2분의 7, n이 2예요, 이게.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걸 보면서 그림을 그리는데 어떻게 그리냐면 요 분모가 0이 되는 애가 2분의 1. 그게 세로 점근선이에요. 분모 0 되는 애가 세로 점근선. 그리고 위에 여기 따로 나온 이 상수가 가로 점근선이에요. 이렇게. 가로 점근선 2. 예, 그리고 이 K를 보면서 이 K가 양수인가 음수인가를 보세요. 그래서 이 K가 양수면 이 점근선으로 만든 사분면에 1사분면과 3사분면으로 분수함수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방금 봐서 알겠지만 이 시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아주 실전적인 감각으로 표준화 없이 바로 그림을 그리는 훈련을 할 거예요. 표준화 없이 바로 그림을 그리는 훈련을 할 거고 나는 너희를 이해시키려고 최대한 노력해 놓은 영상이 있어. 예, 그건 좀 따로 보시고요. 이 시간에는 뭐만 보냐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시키는 대로만 그리는 그 요령을 행위로 기억하세요. 아시겠어요? 행위로 기억하세요. 좌표 평면을 그려요. 근데 이거 눈치를 좀 채면 X축을 살짝 밑으로 내리게 되는데 자, 제일 먼저 할 일 야, 다 깨 있냐? 전부 깨 있어요? 좋아요. 자, 시작하면 첫 번째 분모 0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암산하세요.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암산하면 2분의 1이죠. 그걸 세로로 이렇게 긋는 거예요. 2분의 1 이렇게. 그 다음 이번에는 딴 거 쳐다보지 말고 X합계수와 X합계수 그러니까 이쪽을 버려요. 상수항을 버리고 적지 마 제발. 내가 지금 행동 요령을 가르쳐 준다는데 적고 있으면 어떡하니. 이건 영상으로 남는 거니까 다시 돌려보면 돼. 적고 싶으면 그때 적으면 되고 다시 여기 보세요. 첫 번째 이거 0 되는 값을 세로로 그어. 두 번째 이 2x 그러니까 이쪽 버리고 2x와 이쪽 버리고 4x를 나누세요. 나누면 얼마야? 2 그걸 가로에다 그으세요. 이렇게. 이게 점근선 두 개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렇게 0 되는 애와 요렇게 나누기를 하면 세로 점근선과 가로 점근선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게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요령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여기 그릴 건지 여기 그릴 건지 1, 3, 4분면인지 2, 4, 4분면인지를 결정해야 되잖아. 그러려면 이 K가 나와야 된다고. K가. 정확하게는 저 K의 부호가 나와야 돼요. 부호. 그걸 어떻게 찾냐면 분모 0 만드는 X값 얼마야? 서야 얼마야? 이 2분의 1을 여기다 넣어요. 분모 0 만드는 값을 여기다 넣어요. 그럼 얼마야? 7이죠. 7. 그 7과 요 앞 계수 나눈 값이 K예요. 그러니까 2분의 7이 계수예요. 아까 K 값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적어놓은 거. 알겠어요? 근데 상관없어요. 이게 음수만 아니면 분모 0 만드는 X값을 그냥 여기다 넣어.
그럼 7 나오지. 그 녀석이면 충분해요. 양수니까. 그래서 그게 양수라는 것을 확인하면 이제 그림을 1, 3, 4분면에 그리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3, 4분면에 그리시면 됩니다. 근데 봐봐. 여기서 봐봐. 무리한 디테일인가? 아니, 솔직히 여기서 이제 이렇게 딱 그리려고 하는데,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그리려고 하는데, 이거 궁금하지 않아? 얘를 바깥으로 통과할지 안으로 통과할지? 이거 좀 궁금해져야 되는 거 아니니, 서희야? 졸리기 전에 이게 궁금해야지. 그래서 쫙 따라오면서, 손은 따라오면서 순식간에 저기다 대고 암산을 하는 거야. x에다 0을 넣어봐. x에다 0, 0 빨리 분모분자에 넣어봐. 그 얼마야 암산하면? 마이너스 5지. 그러면 방향을 밑으로 팍 꺾으세요, 이렇게. 왜냐면 x에 0 집어넣었을 때가 y 절편이란 얘기니까. 알겠어요? 이게 만약에 내가 0, 0 넣었는데 양수가 나오더라. 그러면 요 위를 타고 지나가는 겁니다. 위를 타고. 알겠어요? 자, 계속 시킬 거야. 계속 시킬 거야. 이제 한 번만 정리해봐. 머릿속으로 한 번만 자기가 이 수순을 정리해봐봐. 시간을 줄게. 자, 정리해보라고 그랬어요. 예, 각자의 방법으로. 그러면 이제 이런 유리함수를 만났다. 여기 다시 쓸게, 내가.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하면 너희가 해야 될 일은 얘를 표준화하는 작업이 아니라 바로 긋고 긋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은서 세로 점근선 마이너스 1이요. 마이너스 1. 그냥 급하니까 이렇게 그을게요. 연서 세로 점근선 가로 점근선 마이너스 2요. 지금 내가 누구누구를 시키고 있지만 다 같이 하고 있어야 돼. 마음속으로는. 지훈이 K값 헐. 설마 이게 암산이 안 된다고 그러진 않겠지. 아씨. K값 아니 여기 뭐 가까운 마이너스 1 너 지금 정리 안 해본 거야. 밖에 돌아다니느라고, 이 새끼야. 분모 0 되는 값 얼마야? 마이너스 1 여기다 넣어. 얼마야? 2지. 뒤에 빼기 4 하면 얼마야? 그게 K값이라고. 그러니까 K값 내가 물어보면 얼른 암산해서 마이너스 2요 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K값이 음수면 어디 그려? 응? 이 점근선상에 2, 4, 4분면에 그리시면 되고요. 거기다 디테일을 원한다. 디테일을 원하면 요거 x에다가 0을 집어넣어 보는 거. 얼른 0 집어넣으면 서희 얼마야? 마이너스 4. 그걸 어디다 찍어? 어디다 찍어? 여기에다가 쓸게. 얘 이름은 여전히 y절편입니다. y축을 자르는 아이를 y절편이라고 불러요. 그럼 장원아, x절편은 얼마일까? y축을 자르면 y절편, x축을 자르면 x절편이에요. 그렇지. 어떻게 찾았어? 어이? 아니 그냥 마이너스 딱 보여? 이렇게 간격 같아서 마이너스 2야? 아니지. 이 y값이 0 되는 애니까 분자를 0으로 만드는 x값이에요. 분자를 0으로. x에다 마이너스 2를 넣어야만 0이 되니까, y가 0이 되니까 요렇게 이거 0 되는 값, 그리고 x에다 0, 0 집어넣은 요 계산의 결과가 x절편, y절편입니다. 완성한 거예요. 꽤나 디테일하게 완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1번, y는 x분의 2를 평행이동시키면 된다. 그러니까 레이어에 x분의 2를 그렸다 치고 이렇게 그렸다 치고 그 녀석을 밀어서 이 파란 선이랑 겹칠 수 있겠냐라는 질문이야. 겹칠 수 없죠. 1, 3, 4분면과 2, 4, 4분면이 어떻게 겹쳐.
그러니까 1번은 아닌 거고, 정의역은 1이 아닌 모든 실수이다? 아니죠. 이게 빠졌죠, 이게. 이게 빠졌으니까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실수라고 했어야 맞아요. 그리고 이 올바른 대답은 마이너스 2가 됐을 때 그걸 평행이동하면 만나죠. 겹칠 수 있죠. 그리고 1, 3, 4분면을 지난다. 저 4분면은 진짜로 2, 4분면 얘기하는 거거든, 이거. XY 축에 의한 4분면. 그러니까 1, 4분면에는 아예 그림이 없어요, 지금. 예. 얘는 2, 3, 4, 4분면에 그려지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3번도 아니고요. 4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에 대하여 대칭인 그림이다. 아까 우리 원형에 대한 성질 설명하면서 원점 대칭이란 말을 했죠. 원점 대칭은 사실은 두 점근선의 교차점에 대한 대칭이라는 거예요. 아까는 X축, Y축이 점근선이었으니까 원점 대칭인데 지금은 이쪽으로 갔죠.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한 대칭이 맞습니다. 그래서 점근선 두 개의 교차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에 대하여 대칭이다가 이제 첫 번째 맞는 이야기고요. 첫 번째 맞는 이야기고, 우리 함수 성질 얘기할 때 요 놈 두 개가 같은 말이라 했습니다. 같은 말. 저기 있네요, 저기. 여기. 지나다니면서 한 번씩 보세요, 저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수학나라 말이라고 했죠. 수학나라 말. 어떤 함수가 f 2a-x equal 2b-fx라고 누군가가 나한테 말을 건다면, 출제자가 나한테 야, 어떤 fx가 항상 이래 라고 한다면 그 말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fx는 a, b 대칭 상태에 있다, 이런 말이라고요. 이게. 그러면 이 틀에 맞춰서 써보자면, 요 녀석은 지금 어떻게 된 거야? f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equal 마이너스 4 마이너스 fx. 이 fx만 이쪽으로 이렇게 넘기면 요런 모양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a, b 대칭이란 건 여기 요 앞에 있는 숫자의 절반, 반인 a와 여기 있는 숫자의 절반인 b를 점으로 만들어서 a, b에 대한 대칭이다. 이렇게 읽으면 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의 절반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의 절반이 얼마야?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대칭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번역하면 fx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대칭 그래프이다, 이런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6번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4번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4번과 6번이 같은 말이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얘기. 그 다음에 5번은 y절편 4가 아니고 마이너스 4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7번 맞고 8번 틀렸는데, 7번 y는 x-1에 대하여 대칭이다는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 꼭 그래프 그려보셔야 됩니다. 아까 y는 x,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이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평행이동되기 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행이동이 되면 여기서 이렇게 45도로 교차한 두 개의 직선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서 여기서 45도, 여기서 45도 이렇게 될 때 이제 대칭선이 되는데, 이 직선의 이름이 y equal 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이 직선의 이름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되는 겁니다. 이 점을 지나야 되니까. 직선도 같이 평행이동해서 간다. 기울기를 그대로 유지한 채. 그래서 7번 맞고, 정수격자점 얘기는 따로 하죠. 네, 따로 하도록 하죠. 또 연습. 이번에는 예린아, 여기 세로 점근선이 얼마야? 2죠. 그러면 저기서
무엇을 구할 수 있는 걸까? 자, 이 그림과 얘를 쳐다보면서 이번에는 그림이 먼저 주어져 있는 거니까 그림에서 세로점근선이 이내 하면 이쪽에서 알 수 있는 것. C가 얼마다? 4이다. 잘했어요. 자, 하나씩 완성해 가겠습니다. 네. X에다가 2를 넣었을 때 분모가 0 돼야 세로점근선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로점근선이 1이네. 서연아, 가로점근선이 1이네.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얼마라고 알 수 있는 걸까? 그렇죠. A가 마이너스 2이다. 요거 나눈 게 1이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b 분의 마이너스 2x 더하기 4까지 갔어요, 지금. 마지막. 정원아, 이 그래프에서 세로점근선과 가로점근선 말고 얻을 수 있는 정보 하나는? K가 아, K가 0보다 크다. 예. 근데 지금 우리 B 하나 남았잖아. X절편과 Y절편. 그렇죠. 뭐 다르게 말하면 원점을 지난다. 이걸 알 수 있죠. 0,0을 지난다. 0,0을 지난다. 자, 이제 0,0 지나게 B 값 구하세요. 네, B는 0이에요. 이거 없는 거예요. X에다 0 넣었을 때 Y가 0 되려면 분자가 0이어야 된다고. 분자가 0이어야 되니까 X에 0 딱 넣었을 때 0이 나오려면 B가 없는 숫자여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갔습니다. C는 4이고 B는 0이고 A는 마이너스 2였다. 이렇게 구하시면 예, 그래프 보면서 함수 완성하기, 함수 보면서 그래프 그리기 다 되는 겁니다. 아유, 긴장하세요. 뭐 한동안 계속 이거 연습시킬 테니까. 은서야. 네. 세로점근선? 너한테 계속 세로점근선만 물어봤네. 좋아. 가로점근선도 불러. 아이고. 이게 x 이퀄 2를 지나죠? 가로점근선은? 3. 잘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죠? 여기서 내가 의심을 하면 수업 진행이 안 되겠지? 이러면 연서한테 K값이 가죠? K값은 1입니다. 맞아요. X에 2를 집어넣어 주시면 K값은 1이면서 양수인 거니까 그림은 이쪽과 이쪽에 그려집니다. 그리고 얘 말에 의하면 중심이 2,3인 원인데 2,3이 여기에요, 여기. 예, 여기. 그러니까 왠지 유리함수가 가지고 있는 대칭성을 활용하여 문제를 내려는 의도가 보이죠. 예, 점근선의 교차점이 대칭 중심이라고 그래요. 대칭 중심. 그러니까 여기다가 2,3인 어떤 원이 이 유리함수와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난다. 그럼 이제 꽤 크게 그려줘야겠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교점 4개가 나오는데 뭐 왼쪽 순서대로 붙여볼게요. x1 그 다음에 요거 요 점을 x2 그 다음에 요 점을 x3 예, 그리고 요 점을 x4 이렇게 할게요. 교점의 x좌표를 각각 x1, x2, x3, x4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거 4개 구해서 더해달랍니다.
이거를 방정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y는 x-2분의 3x-5라는 유리함수와 x-2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r제곱, 반지름이 얼마인지도 모르죠. 예, 그럼 2,3 중심이란 것만 알고 있는 이 원을, 요 i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서 등장하는 4차 방정식의 네 근이 x1, x2, x3, x4예요. 시도해 볼 수도 있겠지. 예. 시간 많고 막, 기말고사 다 풀었는데 30분이 남았어. 20분에 19문제 다 풀었어. 근데 이거 하나 남았어. 그럼 넣어봐도 돼요. 30분 동안 천천히 정리하면 되니까. 그럴 리 없겠죠. 그럼 이제 출제 의도를 파악해야지. 출제 의도. 처음 시작도 내가 얘기했지만 이건 틀림없이 여기를 중심으로 놓은 걸로 봐서는 원도 방사상으로 대칭도형이고, 방사상이라는 건 이제 모든 방향. 원은 모든 방향으로 대칭 그래프이고, 유리함수는 바로 이 점에 대한 대칭 그래프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4개의 x값은 자신의 대칭 중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조금만 관찰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 게, 지금 이거 되게 잘 보이잖아, 이거. x2와 x3 사이에 한가운데에 2가 있어요. 중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x2 더하기 x3 나누기 반을 하면 그게 2다, 이런 거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좀 멀긴 하지만 이 대칭성, 원점에 대한 정근선의 교차점에 대한 대칭성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요 2로부터 x1이 떨어진 간격과 2로부터 x4가 떨어진 간격이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x1과 x4의 중점이 2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올리면 4고 둘이 더하면 이게 나오는 거죠. 실제 x1, x2, x3, x4가 어떤 숫자인지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앞으로 자주 나와요. 자주 나와요. 그림만 잘 그리면 된다 라는 게 결론입니다. 자, 이건 말로만 설명할게요. 4번. 보세요. 어떤 유리함수가 있어요. AB 때문에 뭔지 모르는데 이 유리함수에 대한 설명을 두 직선 y는 x-2와 y는 -x 플러스 3에 대하여 모두 대칭이 되는 그림이라는 거야. 그러면 윤성아, 네가 해석하기로는 이게 뭐란 얘기니? 응? 이게 점근선이라고? 기울기 1짜리 직선, -1짜리 직선이 점근선이 되면 쌍곡선이 이렇게 그려져. 이게 고3 기하할 때 배우는 건데, 이건. 여기서 뭘 연상해야 될까요? 얘 기울기가 1이고 얘 기울기가 -1인 걸 보면서 무엇이 연상되어 떠올라야 하는 걸까? 응? 교점. 뭐의 교점? 저 두 직선의 교점이 뭐다? 맞아요. 저 두 직선의 교점이 점근선의 교차점이라는 거예요. 그걸 떠올려야 돼. 아씨, 이거 말로만 하려고 그랬는데 결국 쓰게 만드네. 이렇게, 야, 이렇게 가 있고, 가 있어요. 이게 y는 x고 이게 y는 -x란 말이야. 이게 y축이고 이게 x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려지는 유리함수가 뭐 1, 3, 4분면인가 2, 4, 4분면인 건 간에 지금 보시다시피 원점에 대한 대칭이고 이선에 대한 대칭이고 이선에 대한 대칭이고 그래서 이 두 직선의 교점인 요 점이 점근선의 교차점을 관통하고 있단 말이야. 8개의 선이.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 녀석이 얘인가? 이 녀석이 먼저 그려놓고 이렇게 가서 어딘가에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 그림이 여기 가서 말을 한다면 너희는 여기서 무엇을 상상해야만 하는 거죠? 얘 지금 점근선이 요렇게 생겼구나 이렇게요. 얘 점근선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요 두 개의 교차점에 점근선이 이렇게 지나가겠구나. 아이고 이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두 직선의 교점 x-2 이퀄 마이너스 x 플러스 3 2x는 5 x는 2분의 5 할 때 이 2분의 5를 구했다는 건 내가 지금 세로 점근선을 2분의 5로 구해놨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야 되고요. 그 2분의 5를 둘 중 아무 데나 넣어요. 똑같은 값 나올 테니까 2분의 5 빼기 2 하면 2분의 1 나오겠죠. 그럼 얘가 y는 2분의 1이니까 이게 2분의 1이구나 이렇게. 그러면 세로 점근선과 가로 점근선을 구한 것이니 요게 0되는 x값이 마이너스 2, 요게 0되는 값이 2분의 5가 되려면 b가 마이너스 2분의 5여야 하는구나 이렇게 아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하고 둘이 나눈 게 a인데 그 a가 2분의 1이구나. 그럼 a는 2분의 1이구나.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연습을 좀 시켜놨으니 최대 최소 이거는 최대 최소 문제가 아닌데 이거 여기까지는 이제 그래프 개형 얘기인데 빨리빨리 할게요. 이 그래프가 모든 사분면을 지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또 누가 할까? 서희야. 세로 점근선 x는 1 이렇게 딱 값 구해놓고 들어가자. x는 1 지훈아 가로 점근선 이게 문장을 마무리를 좀 해줘. y는 마이너스 2 오케이. 그 다음에 저기 k를 써버렸네. 그거는 a라고 할게요. a는 그 x 위에 있는 숫자 x분의 a 할 때 그 a는 얼마야 장원아? 그렇지 1-k죠. 나 지금 뭐 원하는지 알지? 뭐 원하는지 알죠? 요 분모 0되는 1을 여기다가 집어넣은 결과가 얼마냐고. 그 값이 1-k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그릴 때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x는 1의 점근선을 하나 그리고 x는 2의 점근선을 대충의 비례만 좀 맞추시면 돼요. x는 1, y는 마이너스 2에 그린 다음에 이제 1-k의 존재를 가지고 여기에 그리거나 여기에 그리거나 여기에 그릴 생각이에요.
근데 요구사항이 뭐냐면 모든 사분면을 지나도록이야. 모든 사분면. 내가 지금 그릴 그림이 예린아 잘 봐. 너한테 질문할 거야. 이렇게 그려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려지거나를 선택할 건데 원하는 게 모든 사분면의 그림이 다 지나가도록 하래. 1, 2, 3, 4 사분면에. 그러면 일단 1-k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음수여야 돼. 왜? 모든 사분면을 지나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 양수면 이것과 이것이면 모든 사분면을 지날 수 없다는 거죠. 왜죠? 이 사분면을 죽었다 깨어나도 못 지나요. 이 정근선 위로 올라갈 수 없고 정근선 왼쪽으로 갈 수 없으니까 여기가 텅 비어버리게 되죠. 오케이, 그러면 1-k가 음수여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네, 음수여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딱 하나만 남았는데 여기를 지나가는 건 얘는 그냥 단독으로 지 혼자 4사분면 차지한 거야. 그러면 이쪽에 그려지는 그림이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을 모두 커버해 줘야 되죠. 그러니까 요렇게 지나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지나갔다가는 3, 4분면을 지나가니까 2사분면이 또 비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둘의 차이는? 서연아? 둘의 차이를 어떻게 조건화시킬까? 이건 되고 이건 안 돼요를 나는 어떻게 조건화시킬 수 있을까? 의외로 심플한데? 이건 돼! 이건 안 돼! 이렇게 잘 모르겠으면 X에 0 넣어보는 거야. 기억하세요. 뭘 잘 모르겠으면 X에 0 넣어보는 거야, 그냥. 예. X절편이나 Y절편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요 녀석이 돼! 라는 건 지 Y절편이 0보다 위에 있으면 돼요. 0보다 위에 있으면 이렇게 쓸고 내려올 수밖에 없잖아. 근데 이 절편이 내려오다 여기를 밑으로 통과해버리면 이게 못 지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냐의 차이예요. X에 0을 집어넣어 보시면 됩니다. 여기다 0 집어넣어 보시면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니까 K 마이너스 3이겠네. 인마가 K 마이너스 3이에요. K 마이너스 3이 양수이면 된다예요. 양수이면 된다. Y 절편. 물론 X 절편으로 해도 돼요. X 절편 2분의 K 마이너스 3 이렇게 해도 돼요. 아닌가? 2분의 마이너스 K 플러스 3. 이 음수여야 한다. 이것도 돼요. 이 절편으로도 할 수 있어요. 절편이 양수냐, 절편이 음수냐. 근데 제일 만만한 건 X에다 0 넣어보는 거다. 그래서 K는 3보다 커야 하고, 닿으면 안 되고요. 닿는 건 사분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수 K의 최소값은 4겠죠. 이렇게 돼요. 3보다 큰 정수 K의 최소값은 4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최대 최소 문제입니다. 이거부터 빨리 주지를 시킬게요. 너희가 최대 최소라는 단어를 들으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어. 그 이유는 지금까지 다뤘던 함수 또는 개념 공식 중에 최대 최소가 제일 어려운 얘기였어요. 근데 그 이유가 너희가 다루는 함수가 바로 포물선 2차 함수였기 때문이에요. 2차 함수는 내려갔다 올라가거나 또는 올라갔다 내려가는 일이 생겨요. 이게 최대 최소가 가장 헷갈리는 녀석이에요. 한마디로 증가 감소가 한 그래프 안에 섞여 있으면 최대 최소가 어려워져요. 이걸
손쉽게 처리하고자 배우는 게 미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또 최대 최소 하면 딱 우리 지금 중간고사에서 우리를 제일 괴롭혔던 애가 누구야? 산술 기하 평균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절대 부등식류에서 최대 최소가 나오기 때문에 너희가 최대 최소 값이다 그러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단언컨대 앞으로 할 두 개의 함수 유리함수와 무리함수는 최대 최소가 땡큐입니다. 최대 최소 값 물어보면 땡큐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최대 최소를 우리가 가장 쉬워라 할 때가 언제냐면 올라가기만 할 때, 내려가기만 할 때예요. 함수가 올라가기만 하면 너희에게 주어진 정의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봐. 그런 다음에 최대 얼마야, 최소 얼마야 그러면 최소 여기고요, 최대 여기예요. 다시 내려가기만 하는 함수에 이렇게 정의역 주고 이 정의역 범위 내에서 최대값 얼마야, 최소값 얼마야 그러면 최대값 여기고요, 최소값 여기예요. 자, 어떤 특징이 있지? 예린아? 어떤 특징이 있지? 올라가기만 하는 함수의 최소, 최대와 내려가기만 하는 함수의 최대, 최소는 어떤 특징이 있지? 중간에서 안 나와요. 주어진 구간의 양 끝 값이 주어진 정의역 구간의 양 끝 값이 최대 아니면 최소입니다.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 y는 fx는 2x 플러스 5라는 직선이 있어. 직선이 있는데 얘가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에서 최대값 얼마야, 최소값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러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구간의 양 끝값을 넣으세요.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3 나오고 3 집어넣으면 11 나오는데 둘 중에 큰 애가 최대고 작은 애가 최소예요. 왜냐? 직선이라는 건 증가하기만 하거나 감소하기만 하니까. 그래서 구간의 양 끝값이 최대 아니면 최소란 말이야. 올라가기만 하는 함수나 내려가기만 하는 함수는. 근데 자, 유리함수 관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정의역 구간을 어디로 주건 간에 이 중간은 끼워서 안 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가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점근선을 끼워서 이렇게 정의역을 주는 경우는 없어. 그러니까 반드시 한쪽 그림이 그려진 이런 구간을 준단 말이야, 정의역을. 그러면 정의역의 왼쪽 끝이 최대고 오른쪽 끝이 최소예요. 이쪽도 요렇게 정의역을 주잖아. 그럼 여기가 최대고 여기가 최소예요. 구간의 양 끝값이라고. 만약에 이 4사분면에 그려진 그림에 똑같은 구간을 주어도 여기가 최소고 여기가 최대입니다. 여기가 최소고 여기가 최대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 유리함수 되게 복잡하게 생기고 부담스럽게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애예요. 따라서 이렇게 최대값, 최소값 질문하면 땡큐라고. 아시겠어요? 요 구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얼마예요?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든 fx 구한 다음에 마이너스 1 넣으세요. 어떻게든 fx 구한 다음에 2 넣으세요. 둘 중에 큰 놈이 최대입니다. 작은 놈이 최소고요. 아까 이제 정수 얘기 별도로 좀 하자고 그랬는데 요거 한마디만 하고 끝낼게요. 정수 격자점.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음의 정수인, 음의 정수든 양의 정수든 간에
음의 정수든 양의 정수든 간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좌표 평면을 보면 여기 정수점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위로도 정수인 점들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 한글의 격자점 보기라는 그 보기 옵션이 있어요. 그 보기 옵션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정수의 라인이 점선으로 그어지고 세로도 점선으로 이렇게 라인이 그어지면 이 정수와 정수가 만나는 자리에 점이 생기죠. 이 점들을 격자점이라고 부릅니다. 격자점. 이쪽에도 이제 이렇게 딱 정사각형들을 이루면서 격자점들이 있겠죠. 그럼 어떤 그래프가 지나가다가 이런 데를 이런 식으로 관통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이제 정수의 격자점을 지나는 그래프가 되는 거죠. 격자점을. 네? 네. 네? 네. 근데 유리함수의 특징 중에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 세로 점근선이 x = 1이라고 해볼게요. x = 1이 세로 점근선이야. 그러면 이 아이가 이렇게 오다가 언젠가 얘를 따라서 한없이 이렇게 들어가죠. 한없이 올라가죠. 그럼 잘 보시면 이미 여기 격자점이 1인, 점근선이 1인데 얘는 언젠가 2인 점을 통과했을 거 아닌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무한의 그래프는 절대로 x좌표가 정수가 될 수 없어요. 왜냐면 G 점근선이 1이고 2인 i를 지났잖아. 그럼 2와 1 사이에 x좌표가 정수가 있겠냐고. 없겠지. 그러니까 매우 긴 기간 동안 정수의 격자점을 지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쪽을 향해서 이게 x축이 점근선이라고 하면 0이라는 라인을 따라서 언젠가는 무한히 가요. 그 언젠가가 언젠가냐면 y = 1을 지났을 때죠. y = 1을 지나서 내려가면 두 번 다시는 y로 점수점을 못 가져요. 그래서 유리함수를 아주 멀리서 쳐다보잖아? 아주 멀리서 쳐다보면 그냥 거의 이 라인에 이렇게 붙어오다가 끝에 가서 살짝 꺾더니 이렇게 이 라인을 붙어가는 이런 모양이 돼. 멀리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유리함수라는 게. 그래서 무엇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냐면 여기 휘는 구간이 있지. 여기. 요 살짝 휘는 요 구간에 정수의 격자점을 몇 점이나 지나니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99%가 정수 격자점이 없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찾는 법을 빨리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걸 찾는 법을. 일단 표준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표준화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y는 아까 이거 안 하려고 그 공식들을 다 외운 건데, 요령들을 다 외운 건데 이제는 해야 돼요. 더하기 5 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6이야. -6이면 이 -6x를 다 쓴다는 전제로 내가 모아야 될 숫자는 바로 -2죠. -2. 그래야 3x 할 테니까요. 자, -6x를 다 쓴다는 전제로 -2를 묶고 3x 플러스 5 합니다. 그리고 요거 두 개 전개해보면 -10인데 얘는 실제로 -6이니까 여기 나와야 될 숫자는 4죠. 자, 이거를 요렇게 나눠서 이제 목과 나머지로 이렇게 써보세요. 자, 이제 끝났어요. 뭐냐면 이 y의 값이라는 건
마이너스 2라는 정수에 요만큼을 더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y가 정수이려면 이게 정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분수가. 알겠어요? 아니, 정수하고 정수하고 더해야 정수가 나오지. 그렇잖아? 그러면 다시 여기로 와요. 요게 정수가 되고 싶어요. 요게 정수가 되고 싶으면 분자는 가만히 있고 분모가 변하는 숫자일 때 이게 정수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죠. 요 덩어리만 보세요. 요 덩어리. 3x 플러스 5라는 덩어리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3x 플러스 5라는 i가 바로 4의 약수일 때만 정수가 돼요. 4의 약수일 때만. 그러니까 이걸로 될 수 있는 값은 1, 2, 4. 근데 양의 약수만이 아니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렇게 6개의 후보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내가 여기다 y값 써볼게요. y값 되게 쉬워요. 3x 플러스 5가 만약 1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요만큼에 1 들어가는 거니까 1분의 4는 4잖아요. 4 빼기 2 하면 2예요. y값이. 얘가 2가 되면 얘가 2가 되니까 얘가 y가 0이 돼요. 이게 4가 되면 4분의 4는 1이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6이 돼요. y값이. 네? 마이너스 2가 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면 전체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건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걸러줄게요. 왜냐하면 x, y 좌표가 모두 음의 정수가 되기를 바랐으니까요. 됐어요? 네. 그러면 요만큼이 다냐? 아니에요. 왜냐면 3x 플러스 5를 4로 만드는 그 x값도 음의 정수여야 한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음의 정수냐 이거? 이거 마이너스 5 넘기고 3으로 나눠보면 마이너스 3분의 1 나오죠? 안 되는 거예요. 버리세요. 그 다음에 5 넘어오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3으로 나누면 얼마야? 마이너스 2. 이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2 넘어오면 마이너스 7 안 돼요. 마이너스 4 넘어오면 마이너스 9 이건 돼요. 그래서 두 쌍 나옵니다. 두 쌍. 예. x는 마이너스 2일 때 y가 마이너스 6, x는 이게 마이너스 3일 때 y는 마이너스 3 요렇게요. 그게 a, b, c, d예요.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자, 시간이 좀 지체됐는데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